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과 11월 7일 연준의 정책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동성과 상관없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오늘은 이를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적 시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빅테크들이 엄청난 결과를 발표하고 대부분 결국 실적치는 상회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가이던스가 약간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식이 하락했는데요. 어차피 항상 시장이 왕이니까 우리는 시장의 결정에 어차피 따라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실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팔란티어와 앱너빈이 있죠. 그 다음에 AI의 데이터 센터를 지탱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I의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원자력, 전력 공급, 우라늄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주식과 AI 관련 에너지 주식들의 실적 발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주에 제가 보유한 주식들의 실적 예상치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그리고 지난 4분기 및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보죠. 그 다음으로 반드시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트에서 제가 보유한 회사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상회하지 않는다면 당장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승 모멘텀에 있는지,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차트 패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블 바텀을 그리거나 단기나 중기 이동평균선 쪽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경우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미래가 탄탄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은 회사들은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악재로 인해 하락했을 경우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의 변동성을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실현하고 실적 발표가 끝난 후에 다시 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는 AI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주식을 묶어서 보며 AI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매수했는가, 그리고 보유 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특히 보유하지 않은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너무 올랐을 때 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산업은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와 모델을 이용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중 다음 주에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 팔란티어, AppLovin, Arista Networks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개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식들이 있죠. 먼저 팔란티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앱너빈이라는 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시스코를 위협하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세 개의 주식이 각각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lantir Technologies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AI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 유명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에 대한 솔루션 제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부문에 주로 의존하여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최근에는 상업 부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 팔란티어의 EPS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팔란티어는 놀랍게도 지난 4분기 동안 EPS가 전년 대비 600%, 100%, 60%, 8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의 성장은 이러한 기대치보다 엄청난 실적 덕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전년 대비 약 29%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주식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대로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가이던스를 30%, 40%, 50%로 늘릴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식의 성장 가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기에 봤던 엄청난 주식 성장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며 예상치를 몇 번씩 상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면 2023년 초에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 첫 번째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때 매수하고 가만히 계셨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최근에 스윙 트레이딩으로 8월 초에 상승 모멘텀이 시작됐을 때 진입하셨다면 현재 최소 50%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팔란티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후 조정이 올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 부문이 아닌 상업 부문이 계속해서 성장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지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업 부문이 얼마나 넓혀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2023년에 전년 대비 거의 세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EPS는 올해 60%, 80%로 두 자릿수 후반대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29%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두 자릿수 초반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를 과연 다시 후반대로 증가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또다시 100%, 200%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20%대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는 주가 상승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앱러브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으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배포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실적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적 향상에 따라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앱러빈의 주가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크게 상승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지난 4분기에 EPS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는 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결국엔 투자의 핵심이며 이러한 주식을 하나씩 살펴보고 조금씩이라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나 기대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실제 실적에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번 분기에는 209%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가이던스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앱러빈은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 자릿수 성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정당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앱러빈은 모바일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 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이 광고에 할당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만큼 내년 분기에도 가이던스가 세 자릿수로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앱러빈은 작년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8월 5일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후 9월에 시장이 다시 상승장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급등하며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인 만큼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도 가이던스가 좋다면 특히 EPS가 세 자릿수 성장을 예상할 경우 한 번쯤 보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돌파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RS 네트워크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네트워크 스위치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요 고객으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I 관련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투자 계획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는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므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실적 가이던스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량과 수주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지난 4분기 동안 각각 46%, 48%, 39%, 33%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예상 성장률은 13%로 이전 4분기 대비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최소 20%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리스타에게 긍정적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같은 회사에게 성장 가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설비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러한 투자로부터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장비 수요가 있을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2023년 초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며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단기적인 횡보나 급락이 있더라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상황에서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는 시스코와 코이런트라는 두 개의 큰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실적도 곧 발표될 예정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현재 내년 실적 예상치가 올해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설비 투자와 AI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개의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그동안 엄청난 실적 상승을 보여주며 주가 상승을 견인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AI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onstellation Energy, Vistra, 그리고 Cameco는 각각 월요일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3개의 주식은 최근 불거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최근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그 논의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주가가 변동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3개의 회사들과는 달리 이미 많은 성장을 이루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와 다르게 이 회사들은 언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라늄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카메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 연료를 공급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에게 우라늄을 공급하는 주요 회사이기도 합니다. 캐메코는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실적 성장률이 크게 변동하고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의 예상치는 마이너스이지만 지난 분기에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넘어 세 자릿수까지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우라늄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코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에 우라늄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차트를 살펴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상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이번 실적 발표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카메코의 경우 내년 가이던스에서 EPS가 세 자릿수 증가를 예상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일부 분기에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매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stellation Energy는 원자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하여 MS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 계약의 매출 반영 시점과 규모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런 주식을 못 샀을까 라고 급등했을 때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공식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매수하고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기 약 3일 전에 진입하셨다면 모든 상승을 누리며 약 일주일 만에 25%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급격히 올라 단기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로 인해 약간의 하락이 있었으며 지금은 단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정하기 전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급락이 있더라도 버틸 힘이 있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며 실적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웨스트라 에너지는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에너지 하버를 인수하여 원자력 관련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으며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하버 인수는 비스트라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약 4,000MW 이상 추가하여 텍사스와 중서부 북동부 지역에서의 재무 실적 호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스트라는 사실 지난 4분기 내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순전히 기대감에 기반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내년 가이던스에서 완벽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의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의 2배 또는 3배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잠시 주춤하다가 엔비디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현재 다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치가 계약이나 주가 상승으로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 에너지 관련 주식은 이외에도 주목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형 원자로 관련 주식과 오클로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클로는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을 때 매수했다면 좋은 성과를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소형 원자로 관련 주식들은 아직 실체보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CEG와 VST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탄탄하며 전력 공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지켜보면서 유틸리티 주식이 어디로 향할지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AI 관련 주식들과 AI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로케이션이 중요하듯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입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가이던스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주가가 급상승하더라도 너무 서둘러 매수하여 손실을 입는 것보다 몇 주간의 횡보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며 지켜보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